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75절 현존재의 역사성과 세계 역사를 낭독하겠습니다. 현존재가 역사적이고 그리고 현존재에게 세계가 속하기 때문에 세계도 역사적이고 또 세계 속의 세계 내부적 존재자도 역사적입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현존재이고요. 2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입니다. 현존재의 역사성 덕분에 세계 역사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원설은 512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현존재는 주위 세계적으로 만나지는 것들 및 둘러보는 식으로 배려되는 것들에서부터 자기를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현존재의 모든 태도들에 다만 수반하기만 하는, 동반하기만 하는 자기 자신에 관해 지식을 얻음이 아니다. 이해는 세계 내 존재의 그때마다의 가능성애로의 자기 기투를 의미하고, 다시 말해 이러한 가능성으로서 실존함을 의미한다. 잠깐 이 부분을 볼까요? 지식을 얻음이 켄트니스 나아메인데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태도들에 수반하는 자기 인식일 뿐인 게 아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오히려 이해는 가능성애로의 자기 기투이고 이 가능성에서부터의 자기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능성으로 실존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는 상식으로서는 역시 세인의 비본래적 실존도 구성한다. 이해 내용이 상식일 수 있고요. 이 상식은 비본래적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네요. 일상적 배려에게 공공적인 공동 상호성 속에서 만나지는 것은 단지 도구와 제작품만이 아니고 동시에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들인 업무들, 사업들, 돌발 사건들, 재해들이기도 하다. 세계는 동시에 집안이자 무대이고 이러한 것들로서 일상적인 상업 및 교육과 함께 속해 있다. 상업 및 교육에 함께 속해 있다. 공공적 공동 상호성 속에서 타인들은 그 속에서 사람들 자신이 함께 헤엄치는 그런 활동함 속에서 만나진다. 사람들은 활동함을 알고 있고 그 활동함을 논의하고 장려하고 공격하고 보유하고 망각하는데 언제나 그때에 추진되는 무엇과 튀어나오는 무엇에 대한 1차적 바라봄 속에서 거래한다. 개별적 현존재의 진전, 침체, 전환, 총계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것들의 진척, 정체, 교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음에서부터 계산해 낸다. 그러니까 개별적 현존재의 인생을 배려되는 일의 성공과 실패에서부터 계산해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상적 상식이라는 현존재 이해력의 지적이 제 아무리 진부하다고 할지라도 존재론적으로 그 현존재 이해력은 그럼에도 결코 투명하지 않다. 왜 그런 경우 그러나 현존재의 삶의 연관이 배려되는 것들이나 체험되는 것들에서부터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렇게 규정되는 연관은 비본래적 역사성입니다. 도대체 도구와 제작품 그리고 현존재가 그 옆에서 머무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역사에 속하지 않는가? 속하지요. 도대체 역사의 발생, 곧 자기전성된 유산의 자기전성,
역사를 자기전성된 유산으로 보았고요. 발생을 자기전성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발생은 단지 개별적 주관들 속에서의 체험 흐름들이라는 곧 도구, 제작품, 업무들 등으로부터 고립된 경과, 과정일 뿐인가? 그건 아니겠지요. 사실상 역사는 객관들의 변경들의 운동 연관도 아니고 주관들의 자유롭게 떠도는 체험 연속도 아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발생은 주관과 객관의 연결에 관련되는가? 만약 사람들이 이미 역사의 발생을 주관, 객관 관계에 배정한다면 역시 그런 연결 그 자체의 존재 유형도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 그 연결이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렇다. 역사의 발생을 주관과 객관의 연결로 보느냐, 또는 주관, 객관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느냐, 그리 본다면 이 관계의 존재 방식이 무너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발생이라는 건 동태적인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전제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네요. 현존재의 역사성에 관한 논제는 세계 없는 주관이 역사적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의 존재로서 실존하는 존재자가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역사의 발생은 세계 내의 존재의 발생이다. 현존재의 역사성은 본질적으로 세계의 역사성인데, 세계의 역사성은 탈자적, 지평적 시간성의 근거 위에서 이 시간성의 시간화에 속한다. 현존재의 역사성은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 내 존재의 역사성이 되고요. 그렇다면 동시에 세계의 역사성이기도 하네요. 현존재가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는 한도에서 역시 이미 세계 내부적으로 발견되는 것들도 그에게 만나진다. 역사적인 세계 내 존재의 실존과 더불어 용제자와 전제자는 각기 이미 세계의 역사 속으로 포함되어 있다. 도구와 제작품, 예컨대 책들도 자신들의 운명들을 갖고 있다. 건축물과 제도들도 자신들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역시 자연도 역사적이다. 과연 바로 우리가 단지 자연사, 즉 시간 속에서의 자연의 과정에 관해 말하는 한도에서는 자연은 역사적이지 않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의 자연의 과정은 인과적 과정일 테고 정신적, 문명적 과정으로서의 역사는 아니겠네요. 분명 그와 반대로 풍경 정착지, 채광지, 채석점 또는 탄광지로서의 자연 싸움터와 예배터로서의 자연은 역사적이다. 이러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그런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역사는 영혼의 내면적인 역사에 다만 수반하기만 하는 하나의 외면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혼의 내면적인 역사에 다만 수반하기만 하는 하나의 외면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네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자를 세계 역사적인 것이라고 명명한다. 그때 선택된 또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표현이 세계 역사, 웰트게슈테의 이중적 의미가 유의되어야 한다. 그 표현은 일단은 세계의 발생을 세계와 현존재와의 본질적인 실존적 통일성 속에서 의미한다. 세계 역사가 세계의 발생을 일단 의미한다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표현은 현사실적으로 실존적인 세계와 더불어
각기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는 한에서 용제자 및 전제자의 세계 내부적 발생을 뜻한다. 네, 세계 역사는 1차적으로는 세계의 발생을, 2차적으로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발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세계 역사할 때 역사가 동사적으로 이해된 것이네요. 즉 발생이라는 의미로 이해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세계는 단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세계로서만 현사실적이다. 도구 및 제작품 그 자체와 더불어 발생하는 무엇, 즉 존재는 하나의 고유한 성격의 운동성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격은 지금까지 완전히 어둠 속에 놓여 있다. 도구 및 제작품 그 자체와 더불어 존재가 새롭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된 존재는 운동의 성격을 또는 운동되어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존재가 변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건네지고 또 지녀지는 하나의 반지는 이러한 존재, 즉 건네지고 지녀짐 속에서 반지는 단순한 장소 변경들만을 겪지 않는다. 반지와 더불어 어떤 것이 그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발생이 지닌 운동성은 장소 변경으로서의 운동에 의해서는 전혀 파악될 수 없다. 이 반지와 더불어 어떤 것이 그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발생, 이때의 어떤 것은 반지의 존재로 여겨지고요. 이 반지의 존재가 발생수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어 반복적 표현이기도 한데 하이데거에서는 이런 동어 반복적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이 점은 모든 세계 역사적인 과정들 및 사건들에 관해 어떤 면에서는 역시 자연재해에 관해서도 타당하다. 세계 역사적 발생의 존재론적 구조라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추적해갈 능력은 없는데 그런 추적을 위해서는 주제의 한계들을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하더라도 더욱더 그리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발생 일반의 운동성이라는 존재론적 수수께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해설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발생 일반의 운동성, 이 발생 속에 존재가 놓여 있는데 그 존재가 운동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현존재적인 존재를 갖다가 용재적 존재를 갖고 또 그 다음에는 전재적 존재를 갖는 식으로 운동하는데 이것을 존재의 운동성, 더 나아가 발생 일반의 운동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현 존재의 역사성에 관한 말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반드시 함께 뜻해져 있는 것인 현상들의 주변을 한정하는 일이다. 주변 그랬는데 주변적 범위를 한정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로 읽혀지고요. 첫째로 시간적으로 기초 지어진 것인 세계의 초월을 근거로 하여 실존하는 세계 내 존재의 발생 속에는 각기 이미 세계 역사적인 것들이 객관적으로 거기에 즉 계시되어 존재하는데 역사학적으로 포착되어 있지는 않다. 둘째로 그리고 현사실적인 현존재는 퇴락하면서 배려되는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현존재적 역사적으로가 아니라 현존재 역사적으로가 아니라 세계 역사적으로 이해한다. 셋째로 그리고 더 나아가 통속적인 존재 이해력은 존재를 무차별적으로 전재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세계 역사적인 것의 존재는 도착하고 현존하고 사라지는 존재자라는 의미에서 경험되고 해석된다. 넷째로 그리고 끝으로 존재 일반의 의의가
단적으로 자명한 것으로 곧 전제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계 역사적인 것의 존재 유형에 대한 물음과 발생 일반의 운동성에 대한 물음은 어쨌든 본래 겉보기에는 단지 하나의 언어적 궤변의 성과 없는 번거로움일 뿐이다. 남들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상적 현존재는 매일 일어나는 가지각색의 것 속으로 분산되어 있다. 배려가 미리부터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남아있는 그런 기회들 및 사정들은 운명을 결과로 낳는다.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현존재는 배려되는 것들에서부터 비로소 자신의 역사, 자신의 인생사를 계산한다. 그리고 현존재는 그때에 자신의 업무들에 의해 휘몰린 채로 있고 그가 그 자신으로 오고자 한다면 그는 바로 일어난 일들의 분산됨 및 무연관, 연관 없음에서부터 자신을 처음으로 끌어모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하튼 단지 비본래적 역사성의 이해력 지표인 일상성에서부터만 다음의 물음이 곧 전제적인 주관의 역시 전제적이기도 한 체험들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수립되어야 할 현존재 연관에 대한 물음이 자라난다. 이러한 물음 지평의 지배의 가능성은 자기의 비부단성, Unständigkeit des Selbst, 즉 자기가 끊임없지 않다라는 것이네요. 본래적 자기가 끊임없지 않다는 것의 본질을 형성하는 비결의성 속에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삶의 연관에 대한 물음은 비본래적 역사성의 이해력 지평, 즉 이 일상성에서부터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음 지평은 비결의성 속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탄생과 죽음 사이의 체험들의 연결의 통일성이라는 의미에서의 현존재의 하나의 연관에 대한 물음의 근원이 제시되어 있다. 그 물음의 유래는 동시에 현존재의 발생 전체성의 하나의 근원적인 실존론적 해석이라는 의도에 있어서 그 물음의 부적절성을 누설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물음 지평의 우선적 지배 속에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설명 가능하게 되는 것은 왜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 운명화, 회복이 마치 최소한으로도 그 현상적 기반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하는 점인데 그 현상적 기반은 삶의 연관에 대한 물음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근거지어진 문제의 형태 속으로 데려오기 위한 기반이다. 물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일 수 없다. 무엇을 통해 현존재는 체험들의 뒤이어 생겨났고 또 뒤이어 생겨나는 연속의 하나의 추후적 연결을 위한 연관의 통일성을 획득하는가? 오히려 가능한 물음은 다음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유형 속에서 현존재가 자신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곧 그가 이를테면 처음으로 추후적으로 자신을 분산됨에서부터 끌어모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끌어모음을 위해 하나의 둘러싸는 통일성을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상실하는가, 자신을 상실하는가, 세인 속으로의 또 세계 역사적인 것들로의 자신의 상실성은 이전에 죽음 앞에서의 도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무엇 앞에서의 도피는 죽음으로 향해 존재함을 염려의 하나의 근본 규정성으로 드러낸다. 선고하는 결의성은 이러한 죽음으로 향해 존재함을
본래적 실존 속으로 데려온다. 이러한 결의성의 발생을 곧 선고하면서 가능성들의 유산을 자기에게 전승하는 회복을, 그런데 우리는 본래적 역사성으로 해석하였다. 가령 이러한 본래적 역사성 속에 근원적인 자기를 상실하지 않는, 하나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전체적 실존이 펼쳐져 있음이 놓여 있는가? 분산됨의 비부단성에 맞선 자기의 결의성은 그것 자체에 있어서 펼쳐진 부단성이고, 이것 속에서 현 존재는 운명화로서 탄생과 죽음 및 이러한 둘의 사이를 자신의 실존 속으로 포함한 채로 유지하는데, 더욱이 현 존재가 그러한 부단성 속에서 자신의 그때마다의 상황 속의 세계 역사적인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보면서 존재하는 식으로 그리한다. 기존하는 가능성들의 운명적 회복 속에서 현 존재는 자신을 자신 앞에 이미 기존하는 것에로 직접적으로 도로 데려오는데,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 탈자적으로 도로 데려온다. 유산의 이러한 자기전승과 더불어 그러나 그런 경우 탄생은 죽음이라는 추월할 수 없는 가능성에서부터 되돌아옴 속에서 실존 속으로 되찾아져 있는데, 이는 실존이 물론 단지 고유한 현장의 피투성을 망상에서 더욱 자유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네. 결의성은 고유한 자기에 대한 실존의 충실을 구성한다. 불안의 준비를 갖춘 결의성으로서 충실은 동시에 다음에 대한 가능한 외경인데, 곧 하나의 자유로운 실존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위에 대한, 곧 실존의 회복 가능한 가능성들에 대한 가능한 외경에 대한 가능한 외경이다. 결의성이 존재론적으로 오해되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결의성은 결의함의 작용이 지속하는 동안에만 체험으로서 현실적 일이라고 생각하기 원할 때일 것이다. 결의성 속에는 실존적인 부단성이 놓여 있고, 이것은 자신의 본질을 따라 결의성에서 기원하는 각종의 가능한 순간화를 이미 선취하였다. 포백 게노멘 하트라고 현재 완료로 표현했어요. 선취한 채로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운명화로서의 결의성, 즉 결의를 행한 선구적 결의성은 아마도 상황에 부합해서 요구되는 것인 하나의 특정한 결의의 포기에 대한 자유이다. 그것, 즉 결의의 포기를 통해 실존의 부단성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순간적으로, 곧 순간화 속에서 확증된다. 부단성은 순간들의 접합을 통해 또 그런 접합에서부터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들 순간들이 도래적으로 기존하는 회복이라는 이미 펼쳐져 있는 시간 속에서부터 기원한다. 예, 지금 읽은 대목도 쉽지는 않은데요. 하이데거가 같은 용어를 반복하지 않고 한 용어를 뒤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면서 문장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꼼꼼히 음미해 봐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결의성은 첫째로 고유한 자기에 대한 실존의 충실을 구성하고, 둘째로 불안 및 이것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셋째로 실존 가능성들에 대한 외경을 갖추고 있고, 넷째로 각종의 가능한 순간화를 이미 선취한 채로 있다. 결의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를 포함한 결의성, 즉 이미 결의를 행한 결의성, 이것이 선구하는 결의성이죠. 이 선구하는 결의성은 또 운명화라고 표현되었고요.
이 선과하는 결의성은 하나의 특정한 결의의 포기에 대한 자유이고, 그러나 포기 자체는 결의성 속의 실존적 부단성을 확증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실존의 부단성은 죽음과 탄생을 포함한 전체적 존재이고, 도래적으로 기존하는 회복이 이룩하는 펼쳐져 있는 시간성인데, 이로부터 순간화, 즉 상황의 순간적으로 봄이 새로운 결의와 더불어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의성과 선구하는 결의성의 차이는 순간화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선구하는 결의성 속에 순간화가 놓여 있고요. 이 순간화는 상황의 순간적으로 봄인데, 이런 상황의 순간적으로 봄은 이미 결의성 속에서 선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본래적 역사성 속에서는 그와 반대로 운명화의 근원적인 펼쳐져 있음이 숨겨져 있다. 본래적인 자기로서는 부단하지 못한 채로 세인 자기로서 현 존재는 자신의 오늘을 현재화한다. 가장 가까운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서 현 존재는 역시 이미 오래된 것을 망각하였다. 세인은 선택을 회피한다. 가능성들에 대해 눈이 먼 채로 그는 기존하는 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는 기존하는 세계 역사적인 것들의 여분으로 남아있는 현실적인 것, 곧 잔여물들을, 또 이것들에 대한 전제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보존할 뿐이다. 오늘의 현재화 속으로 자기를 상실한 채로 그는 과거를 현재에서부터 이해한다. 본래적 역사성의 시간성은 그와 반대로 선고하면서 회복하는 순간화로서 오늘의 하나의 탈현재화이고, 세인의 관행들의 하나의 탈습관화이다. 비본래적으로 역사적인 실존은 그와 반대로 그 자신에게 식별하기 어렵게 된 과거의 상속 자신에 의해 짐지어진 채로 현대적인 것을 찾는다. 비본래적인 역사적인 실존은 과거의 상속 재산에 의해 짐지어진 채로 현대적인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와 반대로 본래적인 역사성은 역사를 가능한 것의 회귀로 이해하고, 또 가능성이 회귀하는 때는 단지 실존이 결의한 채로의 회복 속에서 운명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안다. 네. 정리하면요, 비본래적 역사성은 세인 자기의 존재이고, 비부단성의 존재이고, 예기적 망각적으로 오늘을 현재화하는 존재이고, 세계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 전제적 지식만을 보유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래적 역사성은 고유한 자기의 존재이고, 부단성의 존재이고, 선구하고 회복하면서 전체를 순간적으로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현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실존론적 해석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부단히 그림자 속으로 빠져든다. 어두움들이 그만큼 더욱더 벗겨내질 수 없는 이유는 적절한 물음의 가능한 차원들, 아마도 존재 일반과 운동 일반을 가리키는 듯해요. 아래에 쓰여진 문장을 통해 짐작하면요, 이 가능한 차원들이 이미 얽힘에서 풀어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 속에서 존재의 수수께끼 및 이제 분명하게 된 것인 운동의 수수께끼가 자신의 본질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존재론적 기원을 현존재의 역사성에서부터 기투하는 일은 감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투는 철학의
역사의 하나의 역사학적 해체라는 과제에 관한 다음에 수용돼야 할 해명의 준비로 기여한다. 역사학적 해체라는 과제에는 제6절 27쪽 이하에서 말해진 것이네요. 철학의 역사의 역사학적 해체라는 과제, 이것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 역사학의 존재론적 기원을 현 존재의 역사성에서부터 기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76절이 바로 그런 기토에 해당합니다. 현 존재의 역사성에서부터 역사학의 실존론적 기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난해한 용어들,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경청하시느냐고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